근데 사실 이 국가 안보가 그렇게 우리가 튼튼하거나 문제 없다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나마 6.25 전쟁 끝나고 평화의 시기가 오래 오니까 그냥 유지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해외에서 살다 보면 한국에 가끔씩 일이 있으면 전쟁 난다고 걱정돼요. 저도 해외에 살 때 집에 전화 자주 하는 게 그냥 혹시 전쟁 안 나냐고, 강릉 잠수함 침투 90년대 잠수함 침투 사건 나고 포격 사건 나면 집에 먼저 전화해요. 전쟁 났냐고. 해외에서 보면 굉장히 한국은 전쟁 중이 휴전 중이니까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는 여기는 너무 편하게, 저는 이제 한국 들어와서 사니까 걱정 안 해요. 설마 전쟁 나겠어 생각하고 있는데 해외에 살 때는 1년에 한두 번씩은 전화해요. 사실 안보 그렇게 여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차원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때는 안미경중이라고 그랬어요.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에 돈 벌자.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까 안미경비인 거죠. 미국의 안보도 미국의, 경제도 미국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뭐 할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뭔가요? 다시 백 하나요? 생각해 보세요. 중국 놈들이 바보예요. 야, 이거 누구 한국 중국 공격하려고 사드도 갖다 설치해 놓고 돈은 우리 돈으로 와서 벌어가? 이런 개 같은 경우 어디 있어? 야, 한국에 관광 가지 마. 한국 물건 사지 마. 한국에 우리 원자재 팔지 마. 그래서 개작살 난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하면은 우리가. 중국이 바보예요? 자기들이 우리한테 그냥 당하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은 당하는데 지속적으로 몇 년, 10년을 당할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냉정하게 보면은 안 당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냥 당장 조금 편하니까 미국에 붙었다, 당장 조금 좀 편하니까 중국에 붙었다. 이렇게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 거의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그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거의 국가 정책이 완전 휘청휘청해요. 휘청휘청해요. 야, 이거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 운영 안 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 정도 휘청휘청해요. 근데 국민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관계도 사실 제가 일본 사람들을 제가 만나면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했다는 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안 가르치니까.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어요. 관심조차 없어요. 대다수가. 그런데 우리는 일본 사람 만나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옛날에 식민지 하면서 우리 조선 사람들 고문하고 유관순을 죽이고 이런 얘기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고 갑자기. 야, 너희 우리 그래서 한국이 너 일본 놈들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쪽발이라 부르는 거야. 이런 얘기 하면은 갑자기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역사를 설명 우리는 그거 배운 적 없다고 그래요. 거의 단카이 세대 이후로 1948년부터 50년생 이후로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90살, 80살 넘은 거죠. 80살 넘은 사람까지는 80살 미만은 조선을 식민지로 하고 한국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정신대 문제, 강제징용자 문제, 역사 이런 거 갖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도.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독도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주변 상황하고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이걸 하려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4개국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주변 강국의 정상들하고 자기가 그 나라 로컬 랭귀지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통역을 하는데 통역이 또 양아치 걸 해가지고 야 통역한 거 가지고 옛날에 우리 한 것처럼 외무부 공무원이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통역한 걸 나와서 신문에 언론에 뜨더라고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통역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믿고 얘기하겠어요. 둘이서 대화가 돼야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은 기억하잖아요. 김정은에 대해서. 북미 정상회담 2번 했는데 기억하는 거예요. 영어로 대화하니까. 영어로 대화하니 통역 없이 영어로 대화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무슨 말인지 알고 서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통역이 중간에 딱 끼는 순간 감정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친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대통령 최소한 4개국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빨리 시험을 쳐야 되겠네요. 대통령 하려면 4개국어, 토익 800점, 뭐 HSK 5급 뭐 이렇게 딱 해서 그거 없는 사람 대통령에 출마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가 헌법에 이번에 헌법 바꿀 때 좀 주장해야 될 것 같은데. 저 고차원적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사실은 경제죠, 경제. 정치가 나발이고 무슨 필요 있습니까? 사실은 경제 아닙니까? 경제력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거든요. 뭐 군대도 안 가도 돼요. 군대 뭐하러 가요? 돈 많이 월급 많이 줘가고 그냥 그 뭐라고 그럽니까? 직업군인 쓰면 되죠, 직업군인. 돈 많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군대 뭐하러 가요? 뭐 사실은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돈 있으면은. 무기도 좋은 거 많이 마음대로 사주면 되는 거고.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지. 사실 경제가 우선인데 경제를 신경 쓰는 대통령은 또 없어요. 참 한장할 노릇인데 다 정치꾼들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무역, 뭐 정치, 외교, 뭐 파병, 뭐 이런 것들이 국제 문제에 대해서 좀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이런 부분들인데 국가 이익이라는 게 한 10년, 20년 동안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5년밖에 안 하거든요. 사실 이제 5년 단임제도 빨리 없애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없애야 되는데 옛날에 독재 때문에 군사 독재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남겨놨었는데 어쨌든 5년 갖고 대통령이 정책을 펼치고 국가 이익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서 한 20년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일단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내 국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대의제의 한계입니다. 4년 갖고 안 됩니다. 5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보수와 진보가 너무 극렬하게 대응해요. 사실은 너무 극렬하게 대응하는데 뭐 사실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죠. 그죠? 국민들 안중에 없는 밥그릇 싸움인데 어쨌든 너무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도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죠. 그죠? 끊임없이 충돌해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 정치 대외 협상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가 필요하고 뭐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중국의 군사적 평제. 중국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먹고 살만하고 돈 있으니까 얘들은 2027년도 대만 점령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이면 내년. 빨리 점령했으면 좋겠어요. 막 전쟁해가지고 막 한 5억이나 10억 정도 죽으면은 뭐 서로가 해피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하고 인구가 우리도 더 많이 늘려야 되겠네. 우리는 어쨌든 뭐 전쟁 나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우리도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중국하고 대만이 침공하면은 주한미군 가고 주일미군 가고 일본도 참전하고 뭐 디폴터로 참전하면 일본, 미국 참전하고 일본, 미국 참전하면 우리도 안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참전하면은 북한이 또 우리 또 들어오면은 북한이 일단 남한으로 밀고 넘어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대만은 코딱지만한 섬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쟁을 벌이기 쉽지 않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학전이 되는 거 학전.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자기가 임기 내에 이거는 2027년에 꼭 하겠다는 게 자기 목표이기 때문에 안 하면은 사실은 좀 자기 권력 유지하기 쉽지 않거든요. 인민들 한 10억 죽어도 자기만 권력 유지하면 괜찮잖아요. 권력자 입장에서 나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죽으면 어때? 자기만 안 죽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의 헌법 개정. 일본도 지금 자위대 해외 파병이라든지 군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첨단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것도 일본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때 1940년대 당나귀 끌고 돌아다닐 때 그 사람들은 항공모함을 만들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41년도에 진주만 기습할 때도 그 사람은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갖고 있던 나라예요. 탱크를 갖고 있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아직까지 항공모함 한 척 없어요. 그게 국력의 차이거든요. 국력의 차이. 우리가 일본을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만만한 그런 상대 아닙니다. 무기 같은 거 이런 거 군인들이 있으면 뭐해요? 있으면 뭐해요? 그래서 얘들 헌법 개정해서 이미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이거는 일본에 대해서 오케이 하는 겁니다. 야, 너거 그냥 헌법 가지고 전쟁 못 한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거지. 무장해갖고 너도 우리하고 같이 전쟁에 같이 하자 이렇게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허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하고 중국이 반대해서 일본이 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헌법도 이미 개정 끝났습니다. 거의 개정 끝나고 이제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런 부분을 전반에 대해서 국제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 전반에 대해서 경제 운영에 관련된 이런 정보가 필요한데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거의 정보가 제대로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난 한 30년 동안 거의 거의 발전이 없다. 물론 뭐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데 그게 국가의 노력보다는 사실은 개개인들하고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국가가 정책을 잘해서 이만큼 경제가 좋아진 건 아니고 기업들이 죽기 살기로 돈 벌려고 핵심을 해서 그동안에 좋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이런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10분 쉬었다.